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분당 이후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무더기 탈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권주자 판도에 따라 지역 정치권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대가로 민간단체가 일부 도의원들에게 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올여름 포항 형산강에서 고농도 수은 오염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줬지만 오염원 배출 경위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분당한 뒤 텃밭인 경북 지역에서도 탈당자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개혁 보수신당이 유력한 대권 주자를 내면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모성은 새누리당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은 새누리당 탈당과 개혁보수신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분당 이후 TK에서 대규모 탈당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탈당 당원이 1,500여 명이라고 밝히고 SNS 등을 통해 탈당 분위기 확산과 당비 반납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특정 세력만을 위하는 등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당다움을 잃어버렸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의지도 없습니다. 매일신문 등이 지난 25일 대구 경북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가 49.1%로 바람직하다 44.9%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개혁보수신당이 창당을 하면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1월에 개혁보수신당이 본격 창당하고 특히 반기문 총장 등 유력 대선 후보가 영입된다면 지역에서도 보수정당 지지층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선 전까지 국회의원들의 탈당 여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행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지역 정치권의 재편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금호강에서 발견된 알라구리 2마리의 사체를 검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 12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난 큰고니 사체가 발견된 지점과 1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알라구리와 큰고니 사체가 발견된 장소 10km 이내에 있는 양계장과 오리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도 내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 예방적 도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김천과 경산에서는 소규모로 사육되는 닭과 오리 6천여 마리를 도태시킨 데 이어 경주에서 2만 마리, 구미에서는 100여 마리를 도태시킬 방침입니다. 이는 사육 마리수가 적은 반면 방역을 실시하기 어려워 AI 감염구와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AI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의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 93곳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 심의를 대가로 민간단체가 일부 도의원들에게 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장은 자체 조사를 벌여 만약 금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인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전체에 4년 차까지 월 9만 원, 5년 차부터는 14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저임금 개선 권고가 나올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개인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체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시설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인에 파출해내서 종사자 수당을 못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시설 다 빠져나간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경상북도는 개인 시설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법인 시설 쪽에서 개인 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해선 안 된다며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합쳐서 5천만 원이야. 본인한테 4천만 원 로비가 들어와서 본인 거절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개별 사업권으로는 유일하게 이 건만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삭감이 결정된 겁니다. 예결위에도 돈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권 정말 문제가 있거든. 예결위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만 추정할 것이 아니고 조사를.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 의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각오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고시했습니다. 이 개발 계획에는 영주시와 영천시, 영덕군과 울진군 등의 지역별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10년간 추진될 사업은 기존 65개와 신규 45개를 포함해 모두 110개 사업에 5조 5,900여억 원 규모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나머지 7개 시의 장기 발전 계획인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년기획 순서, 오늘은 형산강의 순오염 사태를 짚어봅니다. 강 곳곳 퇴적물에서 기준치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르는 순이 검출됐지만 아직도 오염원 배출 경위는 오리무중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일명 수은 제첩으로 드러난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는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포항시가 실시한 중금속 검사에서 평균 기준치의 100배 이상, 최대 1,400배까지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수은 검출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지만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무천 상류에선 기준치의 3,000배가 넘었고 하류에서도 기준치의 7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한번 이벤트로 그냥 과량의 그 어떤 수은 농도가 투여가 됐는지 아니면은 좀 그 사이에 장기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그 배출이 됐는지 그 부분은 오염원 추적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수은 오염 실태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시민들의 건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전수조사 용역과 퇴적물 준설 작업을 비롯해 철강공단의 오염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선 첫 번째로 오염원 배출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데 포항시와 지방환경청, 검찰이 일대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원 찾기에 나섰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지난달 활동에 들어간 형산강 복원을 위한 민간협의회 위원인 동국대 최석규 교수는 1950년대 미나마타병으로 알려진 일본의 수은 중독 사건에서도 오염원 찾기가 사건 수습의 첫걸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지역까지 어느 깊이에 오염 물질들이 오염되었는지를 파악해야만 되고 그 파악의 경로 자체가 완전히 파악되고 난 이후에 수습 대책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은 오염 실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외부 용역에 의한 단순 조사를 통해 사태 수습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염 원인자에 대한 파악도 전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수습을 하려고 하는 방향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시민들은 형산강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고 형산강에서 잡은 수산물을 오랜 시간 먹어왔습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형산강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수운에 오염됐는지 낱낱이 밝혀내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의 한 1층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5살 윤모 씨가 숨지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집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웃 주민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내 주요 수산물과 정수장 식수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부경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갈치와 고등어 등 수산물 7종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성 민간환경감시센터도 분석 결과 경주 지역 6개 정수장 물에서 삼중수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 교수 40명은 국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오늘 2차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특히 헌법재판소에는 빠른 탄핵 소추 심의와 국민의 뜻에 따른 탄핵 소추 인용을 요구했고 특별검사에게는 법과 정의 회복을 주문했으며 정치권에는 대통령 파면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 우현동에 이전 개교 예정인 중앙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주시공사 법정관리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항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도연구와 교육청 관계자, 항도초, 두호초 등 관련 학교 교장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통합 구역 설정, 공사장 학생안전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항교육청은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개교를 미룰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를 하되 수업하는 포항 건물을 제외한 급식소 등 부대시설은 학기 중에 완공키로 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연말 연시를 맞아 경주 전 지역에서 이동식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시로 단속 장소로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52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경주에서만 모두 6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음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는 오늘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제3회 경주시 환경봉사자 대회와 경주 환경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환경기술개발업체와 봉사자 등 9명에게 각종 상이 수여됐고 회원들은 올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는 지난 2008년 경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창립된 민간단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영하의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춥다고 느껴졌는데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서 체감 추위가 심한데요.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져 내일 아침은 영하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4도를 기록하겠고요. 포항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조금 오르면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는 밤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추운 날씨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 맑다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6,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구름 많다가 점점 구름의 양은 적어지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2도고요. 낮에는 5도가 예상됩니다. 독도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동해상도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새해 1월 1일에는 제법 포근한 날씨 속에 해돋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산내면 덕원농장 이규진 대표 1,200만 원, 교동 경주향교 525만 6천 원, 울진군 울진읍 주식회사 우진산업 윤병석 대표 500만 원, 포항시 오천읍 포항시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300만 원, 포항시 중앙동 현대제철협력사 협의회 200만 원, 울진군 북면 농업경영인회 이재근 회장 150만 원, 울진읍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150만 원, 기성면 광역건설 주식회사 직원일동 10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태성산업 주식회사, 근남면 울진술도가 홍순영 씨, 포항시 해도동 개발자문위원회, 울진군 평해읍 한국공항 주식회사 평해사업소 각각 100만 원, 경주시 천북면 만평산업 정규호 대표의 직원일동, 울진군 근남면 주식회사 현대건설 박동배 씨, 울진읍 주식회사 태성레미콘 윤태균 대표, 울진읍 건축사회 각각 1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주식회사 태성산업 윤태균 대표, 울진읍 건축사회, 포항시 흥해읍 건도산업사 이경민 대표 각각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일자로 4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남구청장의 이점식, 자치행정국장의 이원권, 의회사무국장의 방청재, 일자리경제국장의 김영철,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이상달, 평생학습원장의 정경락,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의 정현대, 농업기술센터장의 최영섭 과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경주시도 공무원 332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급 서기관에는 김여환 보건소장, 김대길 도시개발국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공진윤 말근물사업소장 등 6명이 승진 또는 전보 발령됐습니다. 네, 선호 포엠시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